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가 제도 개편, 둔촌주공 비상상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개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또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 부분과 임대차 3법 개선 및 가계부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분양가 사정 기준 개편에 대해서는 허그 사장이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뉘앙스는 풍겼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식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이게 절대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이 분양가로 절대 일반 분양 못한다고 차라리 후분양한다고 단체로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와 국토부가 그럼 분양가 좀 올려줄게 이렇게 지금 달래는 상황이에요. 근데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청약 이제 분양가가 되게 비싼 편이잖아요. 솔직히 비싸요. 시세가 미치게 올라서 싸 보이는 거지 비싼 건 맞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국토부에서는요, 분양가 책정 기준 두 가지를 모두 다 개편 대상에 올렸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하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모두 다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진행할 때, 일반 분양 진행할 때 허그의 보증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분양가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요, 이게 허그에서 분양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요. 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접수된 서류를 갖고 그냥 분양가 승인만 하는데 이 분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지는 부분이고 토지 가격을 얼마나 평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토지 가격을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컨트롤합니다. 이 컨트롤 기준을 좀 완화하고 또한 건축비에 가산비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분양가를 더 올려준다는 계획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날 노영우 국토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일단 노영우 국토부 장관은요, 과도한 분양가 측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고 해요. 한마디로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은 유지를 하는데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특히 고가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는 주변 시세 60에서 65%가 책정되거든요. 여기서는 다소 올릴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가 규제에 따른 시세 반영률은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65에서 7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60에서 65%,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70% 전후에서 측정이 되거든요. 여기서 5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반영해주는 방안이 아마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것은 공공택지 3기 신도시에는 적용 안 하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하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은 70에서 80%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상이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둔촌주공 분양 예정자입니다. 여기가 무려 4,786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 지역으로 탄생될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는 저도 여기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라고 여러 번 강추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요, 현재 분양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분양을 계속해서 미루는 2만 가구에 포함되는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가 분양이 빨리 나와야 어느 정도 청약 대기자들의 수요가 충족될 때인데 국토부 입장에서 여기가 빨리 청약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을 좀 해소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둔촌주공 현재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년 전에 둔촌주공 조합에서 희망했던 분양가는 평당 3,550만 원이었어요. 근데 허그에서 2,978만 원을 딱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집행부 바꿔버리고 야, 분양가 상한제로 채택해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합 희망 추정 분양가는 지금 한 3,700에서 4천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몇몇 언론에서는 4천만 원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합 입장에서도 4천만 원 이하에서 책정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 반발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으면요, 이건 조합 입장이고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자, 지금 협상 중인 평당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문제점이 뭘까요? 25평과 33평 메인을 이루는 평형의 2725세대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초과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9억 초과 주택은 두 가지가 제한됩니다. 첫 번째, 특별공급이 배제가 돼요. 자, 이 특별공급이 없어지게 되면 가점이 높은 40대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왜? 전부 다 일반 공급으로 나오니까 그럼 가점제로 채택하게 될 것이고, 야, 그러면 60점대가 나오는 40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기회는 30대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없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없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없죠. 그래도 9억 초과 주택은 다자녀 가구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냐. 둔촌주공 25평을 청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25평 분양가 8억 9천만 원이면요 3억 6천 정도의 현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5평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이 책정됐다. 얼마가 필요할까요? 현금 8억이 필요합니다. 80% 현금은 있어야 돼요. 계약금 20%, 중도금 잔압 6회차 60%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만약 둔촌주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최대 확보한 가능 금액이 5억에서 6억이다. 전셋집 빼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퇴직금하고 보험대출까지 끌었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남은 카드는 신용대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이번 주 중으로 지방은행이나 K뱅크 이금융권으로 연봉 초과 대출,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야, 이러면서까지 분양 받아야 돼?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도 평당 4천만 원 이상 나와도 이 둔촌주공 여러분들이 꼭 청약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이 가능한 22평, 18평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는 분양가 9억 안 넘겠지. 4천만 원 책정돼도. 그런데 자, 이 아파트는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고 주변 시세 8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3년이 적용됩니다. 실거주 3년 및 전매 제한 10년이 붙어요. 게다가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둔촌주공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분노하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 아마 25평 저층 일부는 별도의 타입으로 빼서 분양가를 8억 9,999만 원에 맞출 가능성도 살짝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변화로 둔촌주공 당첨권은 상당 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34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 나올 거예요. 34평 선호도 굉장히 높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가 많다는 거 저희가 얼마 전에 광교 분양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중도금 대출 한 푼도 안 된다고 대문짝만하게 갖다 박았는데도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어요. 현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34평 같은 경우는 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5점 내외에서 최저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25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도금 대출 불가하게 되면요 저는 50점대 중후반도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로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18평하고 22평 특히 18평은요 이번에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1인 가구까지 확대됐잖아요. 물론 추첨제이고 비율은 일부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18평은요 1인 가구 여러분들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꼭 넣으셔서 청약 당첨되시면요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결혼하시고 애 낳고 하시면은 이거 전세금 받아서 다른 데 옮겨가시면 25평 34평 웬만한 데 다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괜찮은 지역이에요. 자, 쇼킹 부동산은요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요 멀지 않아 큰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꼭 둔촌주공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평당 4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고요 자금을 지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둔촌주공은요 저랑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이고 이 내 집 마련에서 쇼킹 부동산의 저희 구독자분들의 가족분들이 거주를 하신다는 거죠. 살기 좋은 지역에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면요 바닥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분양은요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미리 공급하고 움직이기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공급 과잉 시대에는 선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저희 쇼킹 부동산 서적에서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지역을 미리 공부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양가가 올라갈 거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국에는 3기 신도시의 늦은 속도와 결국에 이런 민간 분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졌고, 결국엔 정부의 규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